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공인탐정중앙회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공인탐정중앙회는 아니고요. 공인탐정협회를 만들어가는 기관이죠. 현재는 그래서 탐정중앙입니다. 저희들은 그 2000년부터 한국의 그 탐정 민간조사 불모지였죠. 2000년부터 자격증 교육과 실무를 병행해 왔고 현재 한 21년 됐네요. 지금은 현재 교육생들이 각 기관이나 변호사 협회나 변호사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벽에 이 자격증 같은 게 많은데 좀 소개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여기부터 설명할까요? 오늘 우리 교육생들이 대학교에서 이제 수료식 하면은 수료증 학교 총장 명의로 나가는 거고, 이거하고는 이제 우리 독일, 죄송합니다. 호주의 주정부에서 교육이 끝나면은 자격증과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이것은 수료증이고요. 여기 이제 포인데 3에서 4를 따려면 2년 더 공부해야 됩니다. 제일 높은 레벨이죠. 여기 위에 포 위에는 그 디플로마 티처 과정이고, 요게 이제 자격증입니다. 주정부에서 발행해주는 퀸슬랜드 주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이고. 퀸슬랜드 주가 어디에 있는 주예요? 호주에 있는 겁니다. 호주에 있고, 요것은 이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이게 법적으로 명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것은 이제 그 우리 민간조사원 저희들이 발행하는 그 자격증이고, 요것은 명탐정사 엑셀런트 디텍티브죠. 요게 이제 2급이 있고 1급이 있는데 1급은 디플로마고 2급이 사실 자격증입니다. 저 옆에 ASSI 이거는 뭐예요? 어디 말이죠? 그 옆에 그거요. 이거? 요거는 이제 스벨론. 차량이나 장비를 이용해서 추적, 잠복하는 업무를, 이게 이제 시드니나 브리스번 시티 도시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나면 이 스벨론 수료증을 별도로 발행을 해줍니다. 네. 아니 회장님. 네. 그 회장님 지금 그 가슴에 그 착용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요것은 저희들이 이제 마크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그 탐정협회나 탐정회사들이 많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그 호주에서 주정부에서 발행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면허증이죠. 라이센스인데 요것은 이제 저희들이 발부하는 그 명탐정사 FPI Final Private Investigator 신분증인데, 클라이언트 의뢰인하고 상담을 하거나 어디 가서 강의를 할 때 내가 누군지 꼭 밝히기 위해서 이걸 착용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불법이죠. 그 회장님은 밖에 나가실 때는 그 꼭 착용하고 나가시는 건가요? 나갈 때는 착용 안 하지만은 어디 이제 특강 자리나 어디 회의를 할 때 내가 누군지 어떤 레벨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주고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꼭 착용을 하는 게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강남구청역에서 탐정중앙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회장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그 탐정중앙회 운영하고 있는 유구종 회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이 탐정 관련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저는 좀 특별합니다. 1982년도에 아버지 형제지간이 구남매인데 막내 삼촌이 의문사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 탐정의 길을 가기로 시작했죠. 그러면 그 막내 삼촌의 의문사는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인가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종손이고 장족하다 보니까 꿈속에 한 3개월 동안 억울하다고 피를 흘리면서, 그 당시에 지금도 생생한데 비닐을 하체를 가리는데 피가 줄줄 났어요. 근데 사실은 뇌가 다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꿈속에서 나타나길래 제가 또 뿐만 아니라 시골에서는 시골 법원 앞에 그 좀 잘못된 브로커들로 인해서 피해자 가해자 뒤바뀌는 일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시골 어르신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구치소 갔다 오면은 술에 연연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일이 많죠. 저는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말씀대로 시켜서 하는 공부는 공부가 아니고 시켜서 하는 일은 일이 아니다. 그 교훈 아래에서 저는 살아왔고 아버지께서 뭐 일자 무식이라서 공부를 안 시킨 게 아니라 저희 고등학교 7회고 제가 33년대 1등 하신 분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이제 제 갈 길을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로 가서 저는 인문계 나왔는데 전자공학과를 나왔어요. 예, 잘 모르죠. 그래서 F학점 만나게 하고 서클에서 연극을 배웠고, 왜냐하면 탄정이 되려면은 연극도 해야 되고 인터뷰도 잘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모의재판이라는 연극에서 제가 판사 역을 맡았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특전사에 지원 입대를 했는데 왜 했냐면은 사회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우려고 제가 지원 입대를 했죠. 그래서 4년 6개월 약 5년 동안 군생활을 하고 제가 1990년도에 전역을 하고 제가 그 영국, 독일, 호주, 일본, 미국 가서 선진화된 탐정 해외 연수를 마치고 또 호주 같은 경우는 국가 공인 라이센스도 따고 해서 연수를 끝내고 2000년도에 대한민국의 그 탐정의 불모지였어요. 탐정 학원도 없었고 자격증도 없었고 그 당시에 제가 최초로 한국능력협회 사회교육원에서 진행을 했었죠. 그 당시에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제 현재 21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한 3,000명 정도 되죠. 그분들이 변호사 사무실, 신용정보회사, 기업, 그리고 개인 탐정회사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막내 삼촌분이 어떤 일을 당하셨길래 그렇게 의문사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 당시에 이제 서울에 있는 풍진 호텔 옆에, 그 위에 삼촌하고 막내 고모하고 그 옆에 한 2m도 안 되는, 건물에서 식당을 했었어요. 그날 저녁에 이제 여름이었었는데 막내 삼촌 친구분들이 와서, 파티를 하고 배웅을 하고 나서 이제 너무 더우니까 담배 한 대 피우려고 이제 그 풍진 호텔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2층 높이도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한 12시쯤 돼서 어느 시간 정도 돼서 어머니라고 3번을 외치면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답니다. 저는 그때 이제 고등학교 다닐 시골에 있었죠. 경찰에서는 이제 그냥 단순 추락사로 처리했던 거죠. 그런데 억울하지 않으면 장조카의 꿈에 안 나타나죠. 항상 가족뿐만 아니라 계속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주파수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시골에 너무 아프면 제가 또 몸이 안 좋고 제가 몸이 안 좋으면 어머니가 전화가 와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이 순식간에 생각한 게 이건 뭔가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길을 쭉 가다가 한 46년 지나서 실제 제가 그 용밀히 묘지에 가서 이제 인부를 2명 사서 개장을 해보니까 사실은 2층 높이나 3층 높이나 깜빡 졸다가 추락을 했으면은 이 축구공에 맞은 것처럼 바운드가 됩니다. 함몰이 됩니다. 함몰이 됐는데 그런 유골에서 그렇게 흔적이 있었으면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딱 90도로 이게 쑥 들어가 있던 거예요. 유골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벽돌로 찍은 거다. 이거는 단순한 추락사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월이 흘렀는데 어떻게 하소연할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가 이제 모 방송국하고 어린이 사망 사건도 같이 해봤는데 그
수사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제가 찾아냈죠. 그런 게 사실 많습니다. 회장님,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좀 궁금한 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 예. 민간 조선이 맞아요? 탐정이 맞아요? 외국에는 두 개 다 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민간 조사원, 프라이빗 인베스티게이트, 인베스티게러, 그리고 단체를 이야기할 때는 인베스티게이션으로 쓰는데, 왜 이렇게 쓰냐면 2000년도에는 신용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나라에는 탐정이라는 용어를 못 썼어요. 불법이었어요. 2004년도인가 6년도인가 실제 그 용어를 사용했다고 이제서야 제가 밝히지만은 1년 6개월형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왜냐면 법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민간조사원과 탐정이라는 것을 구분했었죠. 민간조사원은 그 당시부터 PI, 우리나라 최초로 제가 PI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Private Investigator, 그리고 탐정은 Private Detective거든요. 사설, 민간조사, 사설, 탐정이라는 뜻인데, 한국에서는 두 가지가 문제가 있었던 그 당시에, 하나는 법에서 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신용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호하려고 못 쓰게 됐죠. 또 두 번째는 네이버나 사전에 보면은 훔치보다 엿보다 간치명이 사생활 침해 남의 뒷조사라는 탐정이 뜻이 있어요. 실제로 그 사전에 실제 있습니다. 아주 부정적이죠. 안 찾아봤으면 몰랐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부정적이에요. 뭐 염탄하다 뭐. 실제 또 이게 바로 서지 않으니까 영화나 드라마 작가들이,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잘 안 봅니다. 왜? 거의 3분의 2가 불법이에요. 그런 것을 법제화할 수는 없죠. 최근에 사법기관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기관에서 이 법을 사실 한 15년 정도 반대를 했어요. 반대하는 이유가 딴 게 없습니다. 이거 법제화시키면 사생활 침해할 거 아니야. 주거지 침입하고,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그 독일이나 호주에서 상당히 엄격한 교육을 받았는데요. 탐정은 사생활이나 주거지 침입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개별법이라 하죠. 신용 이용에 관한 법률. 탐정이 채권 채무하면 안 돼요. 지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남의 차에 위치 추적기 달면 안 됩니다. 전파관리법에 걸려요. 도청기 몰카 설치하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이것들이 다 개별법이거든요. 이 탐정법이 제도화되면은 개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한 선진국에서는 탐정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조사 전문 기관이잖아요. 경찰관도 사생활 침해나 주거지 침입을 해서 얻어지는 정보는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탐정 역시 마찬가지.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탐정이나 민간조사원 뭐 이런 이미지가 보통 사람들은 그 불륜 또는 가출인, 미아 뭐 실종 사건을 전담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나요? 이게 탐정 업무가 이게 맞아요? 탐정의 업무는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하면서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생활 침해, 주거 침해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사진, 아날로그 비디오로 조사하는 사람이에요. 즉 증거를 찾아내는 사람이고, 우리가 영화나 TV에 보면은 탐정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뭐 살인사건, 뭐 DNA 분석, 그러니까 교통사고 조사, 보험사기 조사, 의료사고 조사, 거의 감정에 관한 업무의 99%가 그걸 감정이라고 그래요. 교통사고 감정, 살인사건 규명. 이제 이런 것들인데 잘못 비추다 보니까 탐정하면은 남의 뒷조사하고 해결사하고 불륜이나 조사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가사사건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가사사건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하고 교통사고 조사하고
보험 사기 조사, 의료 사고 조사 이 5가지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놓고 가사 사건을 이렇게 해결하는 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또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증거 자료 수집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생활 침해 주거 침입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해를 끼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대로 탐정이라 하면은 가사 사건, 뭐 해결사 이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아주 언더 바닥 쪽을 보면 안 되고 화이트 칼라로 보면 돼요. 산업 스파이 조사, M&A 할 때 상대방의 뭐 회계 부정이나 연구소의 연구 과제가 좋은지 또 쭉 잘해 왔는지, 또 보험 사기 조사, 의료 사고 조사, 그리고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흔히 말하는 짝퉁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짝퉁이란 말은 우리가 지어낸 말이고, 이제 상표법 위반, 디자인 등등 이것을 이제 서버적으로 청킹업 차원에서 보면은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라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가 320조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가 제일 심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보는 탐정 가면은 해결사는 절대 아니고요. 또 법률적인 자문도 해줄 수도 안 돼요. 변호사입니까? 변호사가 아니거든요. 잘못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걸려서 만약에 민사나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탐정은 그야말로 일어난 사건에서 사실 여부 조사를 해서 재판에 배심원이나 판사들이, 재판관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응용하는 거고, 대입을 시키는 거죠. 예.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탐정의 개념은 이제 실제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하이 레벨의 직업이 바로 이 탐정이고. 그렇죠. 근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그렇게 더 씌워졌을까요? 있어야 할 법이 없다 보니까, 국민들이 늘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 조금 전에 있어야 할 법이 없다 보니까 했잖아요. 그만치 우리나라가 좀 뒤처져 있다는 거죠. 흔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탐정법, 탐정제도가 OECD 가입국 중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다 돼 있어요. 대한민국 외에는 다 돼 있습니다. 그 나라는 사법기관이 모자라서, 또 변호사가 모자라서, 경찰이 모자라서 그게 제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나라든 공산주의든 민주주의 국가든 국가가 국민의 가림을 다 못 긁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메워주고 서로 공존하려면은 여러 가지 직업들, 군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탐정은 필수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제도화가 됐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만들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이 탐정하면은 옛날에 말한 불법 신분센터, 신분센터를 욕하면 안 됩니다. 신분센터는 자유지급이에요. 그래서 장애자들이 장보러 못 갔을 때 전화해가지고 장 좀 봐주세요. 뭐 성묘 대행 좀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신분센터에 엄연히 합법적으로 자유지급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부정적인 신분센터, 그걸 불법 신분센터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 불법 신분센터 흥신소가 많이 만들어진 이유가 탐정법, 민간조사법이 제도화가 늦어져서 그렇다는 거죠. 지금에서 이제 선진국의 탐정이나 민간조사법을 제도화하려고 하니까 기자나 국민들이나 기관에서 늘 그러죠. 저도 국회에서, 국회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청회 하는데, 야, 이거 제도화되면은 우리 뒷조사 하는 거 아니야? 아주 잘못 알고 있죠. 그 변호사협회 누구나 이제 말 안 쓰면 안 드리겠지만, 대변인이었었는데, 저하고 방송에서 많이 싸웠어요. 제가 오시면서 답답했으면
이 탐정에 대해서 공부 좀 하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 뭐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못 하고 지금은 이제는 사생활 침해 주거 침입할까봐 제도화 못 시킨다 이 말을 못하면 이제는 왜 제가 21년 동안 탐정이 그런 직업이 아니다. 오히려 제도화 되면은 그런 것을 위반하면 제가 호주를 예를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주거지 침입이나 사생활 침해 개별법을 위반해서 증거 자료를 수집하면은 저는 자기 박탈되고요. 저를 보정신 3명의 보증인에게 민사적인 책임을 물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믿고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탐정이라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언더 바닥에서 뛰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전문 분야죠. 저한테 제가 이 제도를 물론 지금 제가 정부 기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제도를 하고 있지만은 일반 탐정은 탐정 라이센스를 따면은 사람 찾기나 간단한 건 할 수 있죠. 그 대신 교통사고 조사나 화재 조사 그리고 포렌식 문서 감정, DNA 분석 이런 거는 별도의 라이센스를 따서 만약에 제가 이제 탐정인데 어떤 그 교통사고 조사를 했으면은 그 이제 보고서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할 때 제 교통사고 조사 라이센스 같이 올려줘야 되죠. 그래 판사가 봤을 때 이 전문가네. 대한민국에서 감정에 관한 전문가는 일을 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법에 형사소송법 169조에 보면은 감정에 관한 뭐 교통사고, 문서, 화재조사, 의료사고, 뭐 사인규명, 감정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가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명할 수 있겠어요? 판사겠죠. 그게 형사소송 169조예요. 민사소송법 334조에 보면은 감정에 관해서 학식이 뛰어나거나 전문가는 감정할 의무를 가진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방송에 보면은 모 대학교 법의학 교수가 사인규명한 결과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그게 만약에 그 법이 없다면은 대학 교수도 그걸 사인규명을 못 하는 거죠. 그 회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탐정법이 발효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탐정법이 생기면 오히려 더 탐정 활동하는데 제약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에 많은 금지사항을 담고 있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개별법을 위반하지 말라고 이제 경찰청에서 지시를 내렸지만은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없어요. 탐정법이 만들어지면은 제약이 아니고 규제는 있겠죠. 그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나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제가 16대 국회부터 시작했는데 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국까지 오면서 16대 국회 하순봉 의원 밑에 그 정순훈 보좌관하고 같이 제가 준비를 했는데 상당히 광범위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일부 정정이 돼서 17대 국회 2005년 8월 29일 날 이상배 의원이 제재안을 받아들여갖고 대한민국 최초로 민간조사법, 그때는 민간조사법 법제도를 위한 공청회를 했는데 마무리를 하고 18대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업무가 줄어드는 거예요. 탐정에 대한 업무가, 범위가. 왜? 하도 이제 이 탐정에 대한 업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지적을 하니까 야, 탐정이 이런 것도 해?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대충 넘기다 보니까 축소가 된 거죠. 업무 범위가. 그러면 탐정 제도가 만들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경비법 일부 개정안, 경비법에 들어가지고 넘기려고 그러고. 그 다음 19대 국회인가? 경비법 전면 개정안. 이 말이 됩니까? 경비법은
사람이나 건물을 지키는 시큐리티 보안이에요. 근데 우리 프라이빗 인베스티게이트 프라이빗 디텍티브는 사실 여부 조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거 어떻게 그거하고 똑같이 가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언론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영국처럼 산업보안법 밑에 이게 들어가면 괜찮아요. 근데 이 서버가 우리나라는 메인이 돼버린 거죠. 메인 밑에 다른 서버가 메인이 된다는데 서버가 메인이 된데 다른 메인이 서버 밑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예,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은 아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자유지급으로 놔두든지 그러면 아무래도 부스럼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겁니다. 회장님, 경찰 출신들이나 또는 뭐 검찰 또는 국정원 수사기관 출신들 또는 군 수사기관 출신들이 그 자기 그 업무에서 했던 걸 가지고 이렇게 탐정을 하게 되면 유리한 면이 있을까요? 장단점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21년 동안 경찰 출신들 저한테 교육받아서 현장에 보내봤는데 크레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떤 크레임이 들걸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경찰 티가 나요. 사복을 입어도. 그러니까 튀는 거죠. 탐정은 키가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뚱뚱해도 안 되고 머리도 말총머리는 안 돼요. 너무 작아도 안 되고 즉 다시 말해서 티면 안 된다는 거죠. 대중 속에서 움직여야만이 만약에 튄다면 무의식 속에 조사 대상자 T, 타켓 대상자의 뇌에 무의식이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제가 이 글을 가는 거 봐도 저 사람 사법경찰이구나 티가 나요. 두 번째 공권력을 믿고 하다 보니까 물론 보고서 쓰고 이런 거 잘하죠. 하는데 민간에서 원하는 그 형태의 보고서가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수사과장하고 경찰 출신들하고 경찰청장 출신들하고 한 3시간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청장 출신님께서 하신 말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법만큼은 퇴직자를 위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 청년 실업 해결로 가야 된다. 제가 봤을 때도 우리 경찰 출신들은 경찰 출신 검찰의 수사관 출신들은 자기 해오던 패턴이 있어갖고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럼 문제가 나중에 생기죠. 어? 자기 해오던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잘합니다. 일반인들은 정말 그래서 제가 좀 일반인들 좋아해요. 실제 제가 그 보험 사기 문제였었는데 현장에서 이제 대형 차를 구입해서 보험 들어놓고 자기들끼리 공장에 가서 불 꺼놓고 40분 만에 해체 작업을 해요. 그걸 잡는데 이제 전직 경찰 출신 시키니까 졸고 있는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실패했죠. 그럴 때는 저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그만하라고 합니다 하면서 조용히 끝내죠. 그래서 제가 직접 개입하죠. 인자무적, 인자한 사람 적이 없다. 우리 조사원들 중에서도 왜 그거 못했냐고 막 꾸짖으면 안 돼요. 그냥 살살 달래고 다음부터 안 쓰면 되니까. 아무래도 직업이라는 것으로 한 30년간 이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표시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저도 얼굴이 화끈거리네요. 네. 네. 그러면 아까 그 회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호주인가 거기에서는 보증인을 3명을 요구하신다 그랬는데요. 왜 이 호주 같은 선진국에서 이런 보증인 제도를 요구하는 걸까요? 사실 소크라테스가 그랬나요? 누가 아쿠프토 법이라고 누가 그러셨죠? 맞나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쿠프토 법이라고. 이제 지구가 돈다고
정부에서는 안 돈다고 그러는데 지는 돈다고 그러니까 그 만약에 형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치소 들어가면서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어쨌든 간에 그 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어요. 자, 호주 같은 경우는 상급이 있고 사급이 있어요. 제일 우리나라하고 반대죠. 사급이 제일 높은 레벨이에요. 상급에서 4급을 따려면 2년 공부해야 돼요. 자격증으로서는 4급이 제일 높죠. 저 있는 자격증,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4급인데. 저 얘기하시죠. 예,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위에는 디플로마예요. 티처 과정이죠. 우리나라 말하면 지도자 과정이죠. 그래서 호주 주정부에서는 그 법에 의해서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자, 이런 교육을 해야 돼, 몇 시간. 또 이런 것을 실무를 해야 돼. 필드에서, 브리스번이나 시드니에서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시험을 봐야 돼. 라고 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교육을 시키고, 이론을 시키고, 현장에 가서 실무를 시키는데, 전부 다 안 하라고 사진 거 안 하는 비디오로 기록을 해야 돼요. 그게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시험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료식 하는 것도 다 찍어야 돼요. 그래서 서류를 다 갖추고 1년 또는 3년 동안에 1년에 세금이 제가 기억을 한 10몇만 원 될 거예요. 세금하고 호주 정부에다 내는 거죠. 1인당. 세금을 내고 사진을 제출하고 기타 서류를 제출하고 저를 보정하는 사람의 세 사람 증명사진과 우리나라의 그 주민등록번호를 뒤에다 적어야 돼요. 제출이 안 하면 라이선스가 안 나옵니다. 왜? 자, 당신이 이렇게 엄격한 교육을 받았고 실무에 들어가서는 법적으로 사실 조작을 했어도 안 되거든요. 상담을 했을 때 이런 그 신분증을 다 차용을 하게 돼 있어요. 하고 업무 이외에는 뭐 또 의뢰인하고 못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막 술도 먹고 뭐 사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다 법적으로 규제를 시켜놨어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건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데 보고서가 조작이 돼서는 안 되죠. 한쪽으로 치우치도 안 되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책임 보험과 보증인 제도를 쓰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우리 클라이언트 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러면 저는 자기 박탈당하고 보증인에게 민사적인 책임을 물려요. 저는 여기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증인 제도가 없어졌죠. 사실은 이 탐정만큼은 3명까지는 아니라도 가족 중에 한 명은 보증을 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안 하면은 옛날에 우리 그 바지사장 제도가 있었잖아요. 남들이 사업하면서 다른 사람 바지사장 해놓고 세금 막 몇백억 해먹고 도망가고 그런 일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더구나 이게 이 탐정 제가 이제 만들기는 FPI라고 했는데 Final Private Investigator 이 명탐정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회의 마지막 남은 인생 직업군이라고 생각해요. 이 직업마저 흔들려 버리면은 우리 피해자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의뢰인 즉 그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의뢰인은 철저히 보호해야 되고 그 어떤 직업군보다도 직업 윤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없어진 보증제도로 도입하는 것이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예, 맞습니다. 거죠. 회장님 이게 우리나라 같은데 지금 보면 협회도 좀 난립하고 있는 면이 많습니다. 이게 탐정법이 발효되면 이게 다 정리될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시장이 초기화된 상태라서 이런 난립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그 난립이라 하면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누구나 단체나 조직을 만들 수는 있죠.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은 사단법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경찰청에 서류를 넣으면은 이상 없으면 내주게 돼 있습니다.
내주게 돼 있는데 특히 다른 단체 지급보다도 탐정 분야가 딱 3년 사이에 네. 3년 전에는 2단체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제 1순위로 2000년부터 해왔고 한 4년 후에 또 단체 하나 생겨서 2단체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민간 자격증을 발부하는 데가 85개요. 상당히 많아졌죠. 근데 이제 이게 많아진 거는 뭐 관계 없는데 시장을 흐리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주무관청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게 숙제죠. 자, 지금 민간 자격증도 자격기본법 법률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법을 어기지 않는 이상은 취소를 못 시켜요. 만약에 국가 공인 자격증을 만든다 하더라도 민간 자격증은 존재할 거란 말입니다. 법적으로 했으니까. 이걸 없앤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최근에 일요일도 만나서 회의하고 했지만은 정부 기관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 형태를 보면은 직업능력개발연구원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저는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서 교육성을 많이 끌어들이겠죠. 저도 그래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불법이거든요. 더구나 탐정은 법을 지켜야지.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 탐정 자격, 교육을 시킬 자격도 없고 발급할 자격도 없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방안은 있습니다. 있는데 누구나 자격은 똑같이 주어질 거예요. 거기서 이제 탑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 가지고 이제 호주처럼 디플로마 제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85개 기관의 기관장을 검증을 해서 그래 앞으로 검증에 합격한 사람들한테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이 정도 시간을 완벽하게 교육을 시켜서 검증을 해서 이렇게 보고하면은 라이센스를 나가는 정도로 하면 천하통일이 되는 거죠. 라이센스 유지 기수대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라이센스를 안 주고 그죠? 그렇죠.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 60%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을 하는데 등록하고 우리는 이제 주무관청이 경찰청이잖아요. 네. 심의를 해주고 다시 그러면 직업능력개발연구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오케이 등록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제 공문이 오죠. 그럼 저는 서울시 강남구청이니까 강남구청에 가서 면허서를 내고 교육시키고 자격증을 발부할 수 있는 이제 법률이 마련된 거죠. 이제 그것들을 너무 많이 내줬다는 거죠, 지금. 이것도 규제할 수가 없어요. 자격기본법에 자기들도 그 법에 신청을 했는데 문제가 없으면은 신청을 하고 주무관청으로 공문을 보냈고 주무관청에서 서류를 다 검토해보니 이상 없어. 내주게 돼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었다가 최근에 바뀌었죠. 직업능력연구원으로 바뀌었는데 거기도 개정될 법안들이 많아요.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많이 내줄 수밖에 없죠. 젊은 사람들이 근데 탐정에 관심이 있어도 현재 뭐 배울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학원 이런 게 있나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5-6군데 많이 잡으면 10군데 직업능력개발원에서 85개 기관을 해줬지만은 시행하는 기관도 많잖아요. 한 많으면 10군데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자기가 궁금한 걸 5개면 5개, 10개 타이틀을 만들어서 상담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상담을 하고 마지막에 자기가 초이스했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과대 광고나 과대 어떤 그 멘트에 현혹되지 말고 제대로 좀 알아보고 그리고 그 오너를 실제 만나보라는 거죠. 저는 의뢰인들이 전화로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실제 오시라고 그래요. 얼굴을 안 보고 어떻게 의뢰를 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1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름만 들어도 다 아니까. 학교 교육 과정에 지금 탐정이라는 그런 과정이 있는가 제가 그런 궁금한 점도 드네요. 아, 학교로 하면 이제 대학교잖아요. 네. 제가 이제 15년 전에 앞으로 이 탐정학과가 한 4, 50년은 활성화될 거다. 그 전에 경찰행정학과, 경호학과, 법학과, 또 유사한 게 뭐가 있죠? 이런 쪽 학과들이 체육학과도 들어가 있겠죠? 많이 줄어들고, 이 프라이빗 디텍티브, 프라이빗 인베스티게이트 이 학과가 늘어날 거다. 시대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네네. 그게 이제 올해부터 학과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모 대학교 또 박사과정도 생기고 대학원도 생겼고. 근데 실제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탐정에 대한 학위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학생들이 입학했을 때, 졸업할 때 탐정 학위가 아니고 뭐 경찰학 학위다. 경찰학 학위다. 이럴 경우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머지않아 우리나라 그 옛날에 경호학과도 그랬거든요. 경호학과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모 대학교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학술이 갖춰졌는데 이것만큼은 다른 어떤 학과보다 학술과 실무가 완벽해야 돼요. 다른 직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는 이제 최고의 목적으로 탐정사관학교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탐정사관학교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구독자나 일반인들이 들으면은 뭐 탐정사관학교 뭐야? 어떻게 만들지? 할 수 있죠. 탐정사관학교가 탐정이라는 것은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전문가예요. 네. 감정에 감정에 관한 전문가. 그럼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죠. 네네. 학술과 경험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탐정사관학교에서 제가 여기 이제 보면은 이거 한번 보여드려도 되나? 자, 이게 탐정사관학교 제가 그 아웃라인 잡은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학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통조사학과, 화재조사학과, 디지털학과, 뭐 사이버 보안학과, 법과학, 사이언스, 그리고 보험범죄조사. 지금 보험범죄가 연간 공식적으로 한 해에 10조 원 시장이에요. 변호사가 한 해에 3조 원밖에 안 돼요. 학과 만들어줄만 하죠. 네네. 자, 범죄심리학과는 지금 각 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정말 각 대학교마다 범죄심리학과가 다 달라요. 그런데 탐정사관학교에서 만들어지면 제대로 만들겠죠. 정보조사학과, 지식재산권 침해조사.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한 해에 320조 원 시장이에요. 기술 특허 빼내는 거, 디자인 등등. 그리고 해상조사학과. 제가 그 조선일보에 하면 특기 기사로 나온 게 있었는데 터키에서 출발한 300m짜리 화물선 컨테이너 싣고 가는 옮기는 배인데 부산항으로 오는 사이에 공해상에서 선장실에 있는 건구에서 달러가 없어졌답니다. 3일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이제 호주 라이센스 공인탐정이니까 3일 후에 부산항에 밤 12시에 도착하니까 입항 절차를 밟아서 자기 배 위에 올라와서 선장실에 지문을 좀 채취해 주라. 이게 이제 선박에 관한 거거든요. 제가 2시간에 마무리 지어 줬어요. 그리고 이제 배를 보험 들여놓고
자초시키는 게 있어요. 침몰시키죠. 네. 한 100m, 200m 내려가면 사실 인양을 못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뚫어가지고 암초에 부딪혀서 자초됐다고 그러죠. 사람만 살아나고, 보험금도 털어먹고, 이런 것을 사실은 이제, 한 1억 5천 2억만 주면은 우주복 같은 잠수함이 있어요. 네. 그거 400m까지 내려갑니다. 네. 400m, 500m. 그거 타고 내려가서 배를 찾아서 정말 밑에서 부딪히는지, 위에서 뚫었는지, 요 원인만 찍어 오면 돼요. 이게 이제 해상사고로 조사라고 그러죠. 조사학과, 역사조사학과, 역사도 이제는 이제, 전문의가 조사할 때가 됐어요. 자, 우리 당군이 몇 년이죠? 2000년 뭐 이런 거 아닌가요? 2000년 일본 사람이 만들었고, 원래 5000년이에요. 예. 5000년이고, 그 위에 몇만 년 전에 황국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중국이, 우리가 그게 포인트인데, 거기서 동서이 이말리, 남북 오말리, 우리 황국의 시대가 다 지배했다는 거죠. 우리 문화였죠. 그래서 중국 가면은 충주도 있고, 대전도 있고, 양양도 있고, 함양도 있고, 다 있어요. 전주도 있고, 옛날에 사용했던 그게 다 있죠. 그래서 역사는, 우리가 인간이, 동물이 아닌 인간이 살아가면서, 바로 잡아야 된다 생각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진시황이 많이 왜곡을 시켰죠. 예. 그 환경조사학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이 지배하는 게 한 30%라 생각합니다, 저는. 환경이 좋아야 범죄자도 생기지 않고, 식당에 가도 환경이 좋아야, 이제 밥을,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지만은 환경을 먹으러 간다, 그러죠? 네, 그렇죠. 그래서 환경조사학과, 공적조사학과, 상당히 이거 외에도, 학과가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탐정상황학교는 제 꿈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한테 국한된 게 아니라 2분의 1 이상은 외국에서 들어오게끔 만들 거예요. 제가 이제 독일, 호주, 영국, 일본, 미국 가서 공부를 해봤는데 사실 탐정에 대한 해외 연수가 좀 약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학술적인 것과 실무적인 것을 가르쳐 준다면은 지금도 저한테 배우는 외국에서 배우는 초이스하고 있어요. 온다고 그래요. 제 마인드하고 그 나라 마인드가 좀 다르니까. 그래서 탐정사관학교는 꼭 만들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그 회장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탐정사관학교는 직업 전문학교라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전문학교는 하나의 직업 전문학교라는 것은 그 어떤 직업을 하기 위해서 기술만 배우는 거지. 네. 좀 짧죠. 우리가 군 장교 과정도 ROTC가 있고 3사가 있고 6사가 있잖아요. 6사를 이걸로 치준단 말이에요. 육군사관학교. 그렇듯이 우리 탐정사관학교가 된다면은 정말 정부나 기업이나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자. 제일 중요한 건 인성입니다. 인성.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성이 제대로 된 네. 탐정해야 되니까. 제가 둘이서 저하고 이제 같은 그 교통 화재 조사를 배웠어요. 네. 뭐 잘 배울 수도 있고 제가 못 배울 수 있어요. 그걸 서로 배우면 돼요. 또 나중에. 그런데 근본적으로 인성이 잘못됐다면은 문제가 크죠. 실제 제가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3,900억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저 말고 7명이 다 구속됐어요. 뒷돈 받다가. 거기는 변호사도 3명 들어가 있습니다. 현직 경찰도 있었어요. 병원 업무과장도 있었고. 현직 저도 뭐 돈이 싫어서 그걸 안 받았겠어요. 네. 받으면 안 되니까. 네. 현직 경찰 얘기하니까 제가 자꾸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네. 왜냐면 저기 보면 탐정 중앙회 마크에 보면 공인 탐정 중앙회를 준비하는 기관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결국 회장님도 공인 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돼서 공인 탐정으로 할 거냐 또 특히 뭐 그 먼저 사법기관 단체에서
탐정을 무슨 공인 탐정을 주느냐 네, 네. 이런 말도 있어요. 네. 근데 전문가로서는 하려면 공인 탐정을 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우리나라 사람만 제가 뭐 조직을 만든 게 아니죠. 제가 지금 제 제자들만 해도 한 20명 공인 탐정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전 세계 독일, 호주, 미국, 일본은 일본하고 영국은 공인 탐정이 아닙니다. 네네. 민간 자격증이에요. 네. 그래서 그 공인 탐정들하고 같이 네트워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인 탐정 협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저렇게 일부러 지금 만들어놨는데 앞으로는 저게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질문드리면 회장님, 탐정의 공인 자격증을 도입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민간 자격증으로 그냥 이렇게 뭐 취득하는 걸로 그냥 두는 게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회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인 자격증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공인 자격증은 통일이 되는데 네. 민간 자격증은 통일이 안 돼요. 네. 그렇다고 남의 그 민간 자격증 기관에 가서 왜 프로그램 이렇게 만들었어? 왜 시간을 이거밖에 안 해? 지금도 그래요. 제가 2000년도부터 지금 2000년도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 해가지고 이틀에서 8주를 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일요일만 제가 8주를 해요. 하루 교육시키고 하루 그 다음날 시험 보는 단체가 생겼어요. 네.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종이장사죠. 종이장사. 그럼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공인 탐정은 국가기관이 시험이나 심사를 해서 자격증을 주는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도 인정을 안 해요. 아니 누구나 다 따는 자격증이고 네, 그렇죠. 돈만 주면 다 하는데 뭘 믿고 맡겨요? 제가 그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어제 경찰청장님 출신하고 이제 3시간 간담회를 하면서 또 그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을 빼더라도 이 직업만큼은 최소한 대학교 이상 나와야 된다. 그 말씀도 옳죠. 왜? 아주 전문가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전문가로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근데 직업에 있어서는 저는 학력을 폐지해 놨거든요. 실력이 되면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그 청장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제는 나중에 이제 토의를 해야 되고 그 청장 출신께서 말씀하신 그 말은 저는 70%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정부 기관도 믿고 맡기고 네. 저 사람 그래서 제가 탐정 사관학교 이야기한 거예요. 이걸 전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직 경찰관이나 뭐 검찰 출신들, 군수사관 출신들은 뭐 아마 저와 대동소이할 겁니다. 생각하는 게 현직 경찰인 제가 봤을 때도 저는 뭐 몇 년 전, 한 5년 전에 이게 막 가장 이게 좀 이슈가 됐을 때 생각하기 그냥 경찰을 퇴직하고 나면 그냥 뭐 다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 전문성을 가지면 다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직업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회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탐정은 직업은 하이 레벨이고 현직 경찰관이 그냥 정년한다 그래서 그냥 사업을 이렇게 영위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현직 경찰들이 뭐 어떤 면을 좀 준비를 해야 그나마 이 탐정 같은 걸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음식을 먹으면 이것저것 골고루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네. 옛날 우리 어릴 때 쌀밥이 좋다고 쌀밥 먹은 사람, 각기병 걸린 사람도 있었어요. 피부를 누르면 안 나와요. 네.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거든요. 생각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외고직으로 하면은 그 사람은 사회에서 혼자만 살 수밖에 없죠. 그렇듯이 우리 경찰 생활 하실 때 물론 정복 쪽도 좋지만은 수사 파트에서 많이 경험을 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사 파트에.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전자 이야기했지만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제일 큰 게 제가 이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쉽게 사는 공부는 공부가 아니고 쉽게 사는 일은 일이 아니다. 우리 이제 운영하시는 분도 운영자도 남이 쉽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 예. 내 비전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꿈을 이룬다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국판 셜록 홈즈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끊임없이 인베스트게이트 쪽에 공부를 해야 돼요. 작은 예를 하나 제가 드려드릴게요. 제가 이 자리가 그냥 이 자리가 아닙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준비했지만은 군생활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특전사에서 생활하다가 저는 퇴근해가지고 그때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퇴근하면 밥 먹으면서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천호동 배추밭에 가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 싫었거든요. 월, 수, 금 야간 잡아가고 극단에 가서 연극을 배웠어요. 그리고 화목토 1부, 2부 나눠서 2부 끝나면 11시 반이에요. 1부에서는 화실에 가서 그림을 배웠어요. 유화. 실제 특전사에서 제가 유화 부분 50%짜리 대상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셨다고요? 예, 예. 그리고 2부에서는 특공무술체육관에 가서 중사 달고 빠따 맞아가면서 저는 운동 배웠어요. 쪽팔리죠? 특전사 출신이 빠따 맞아가면서 사부만 때 운동하는. 그 대신 제가 배우고 싶고 제가 좋아하고 저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는 시간을 쪼개야 되는 거죠. 우리 아버님이 가르치신 중에 우리 소년이나 황랑성한이 1초 광원 불광행이란 말이 있어요. 항상 제가 뇌에 가지고 있는데 소년은 넓기 쉽고 한국문을 배우기 어려우니 1초라도 없인 얘기지 말라. 우리가 특히 CEO들이 시간 없단 말 하면 거짓말이에요. 시간 없는 CEO는 무능력자입니다. 밑에 사람들 맡겨야지 왜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 어쨌든 경찰 업무를 하시면서 야간에 쉬는 시간에 쉬는 날짜에 일요일 토요일 날 이런 우리 사설 기관에 와서 실제 그런 사람 많아요. 현직 경찰도 옵니다. 놀래요. 30년 동안 근무했는데 자기는 그게 맞거든. 핑크프린트 지문 연출도 한 번 안 해보신 거야. 왜? 과학수사대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법이 만들어지면은 탐정은 어느 나라든 99%가 사법권이었거든요. 체포권도 없어요, 거의. 그 대신 탐정이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를 해가지고 기업의 법무팀에 남기면 조사 보고서를 그 보고서를 사법기관에 넘기면은 그걸 가지고 수색영장을 받아요. 이 원리예요. 지금 다른 탐정 학원이고 교육원이고 자격증 발부하는 사람들 이 시스템을 몰라요. 제가 여기 이제 보고서들이 좀 많은데 이 보고서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자, 화면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이런 것들 이런 건 이제 병원에 의사들만 들어가는 도서관인데 전문 의서예요. 이게 40만 원, 50만 원짜리인데 짝퉁이 도는 거죠. 그걸 조사를 하는데 우리 불법으로 안 해요.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 이것도 이케아, 이케아 다 알죠. 이케아 상표도 이것도 마찬가지. 한국에 이케아 들어오기 전에 2년 전에 제가 조사를 다 했어요. 미국 변호사한테. 왜냐하면 흐트러져 잘못된 수입은 합법인데 간판을 달고 사업하는 불법이에요. 상표법 위반이죠. 그걸 교통정리를 제가 다 했다는 거죠. 자동차, 부품, 정품하고 비품하고 이 조사하는 거. 보고서도 잘 써야 되네요. 잘 써야 되죠. 보고서가 이쁘게 써야 돼요. 네. 이것은 제가 로또도 제가 조사했어요. 로또. 제가 결과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로또. 이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다 가능합니다. 회장님,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회장님, 사건을 여기서 수임하시는 걸 전문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협회 중앙회의 회장으로서의 역할에 더 중점을 두고 계시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80% 협회 회장이고요. 네. 제가 만약에 일을 업무를 사건을 주로 한다면은 협회 일을 못 해요. 네. 왜냐하면은 책도 써야죠. 네. 논문도 써야 되죠. 또 국회 가서 발표할 것도 써야 되죠. 그리고 법도 사실 제가 16대 국회부터 제가 다 만든 거예요. 였다 뺐다 했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치고 들어갈 건지까지 생각해야 되고 네네. 그리고 관계자들 만나러 다녀야 돼요. 근데 일에 빠져 있으면요 못합니다. 우리가 넥타이를 맸지만은 넥타이를 풀고 넥타이를 다시 찬다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돈 버는 거는 제 제자들이 더 많이 봅니다. 직원들 한 달에 20대, 30대가 안 됐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7, 800만 원 줘요. 7, 800만 원 주면 자기가 얼마 벌겠어요. 저도 돈 좋아하죠. 근데 제가 쓴 게 더 많아요. 제가 21년 동안 25억을 썼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탐정 중앙에 안 하고 차라리 이 사건 수임하고 이 탐정의 역할에 충실하면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뭐 굳이 이 탐정 중앙회를 운영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예. 저는 대한민국의 일반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왜? 선구자니까.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제도화를 시켜야 되고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제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고용노동부나 기재부나 총리실에서 이 분야에서는 저를 찾아옵니다. 왜 VIP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중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살펴주라고. 역사적 책임감을 다해야 된다는 그렇죠.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네. 거죠. 이 탐정 중앙회는 지금 회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저희들은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그 회장님, 혹시 그 회장님 자제분들이 이 탐정을 하겠다 그러면 그 말릴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권장하실 건가요? 우리 큰아들은 이제 IT 전공을 했는데 지금 취업을 했다가 자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작은 아들은 이제 군에 가서 장교로 있고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30살까지 아빠는 타치 안 한다.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다 해봐라. 큰아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가기 전에 제 밑에서 일을 또 했어요. 방송도 몇 번 나갔고 탐정 업무를 했어요. 자격증 따가지고 실제 네, 했어요. 사진도 있습니다. 방송 나간 것도 있고 저는 판사나 검사도 30살까지 제 생각에는 사회생활을 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야 영양가 있는 제대로 어떤 잣대를 재는 거지. 우리 탐정도 마찬가지예요. 탐정도 이것저것 다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이 지금 50대 60대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뭐 지금 배워가 되겠습니까 하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오늘 올해 57인데 저 인생 이제 3분의 1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제일 영양가 있는 말. 어르신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눈동자와 피부가 생활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꿈을 가지십시오. 얼마나 좋은 꿈입니까? 보람 있고 남을 도와주는 건데. 회장님, 이 탐정업의 미래가 어떻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학술적으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한 40년, 50년 동안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40년. 예. 말 그대로 블루오션이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저는 1년에 현재 한 50조 원으로 봐요. 보험 사기가 10조 원이니까 상당히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 영국 같은 경우도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한국에서는 저를 취재했고 영국의 그 탐정들을 취재하는데 전부 다 나이가 60, 70이에요. 60대, 70대예요. 그런 사람들 필드에 나가서 조사하고 다 하는 거. 다음 제가 영상을 한번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미래지향적으로 상당히 괜찮고, 또한 21세기는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리스크 관리 시대라고 감히 말씀드려요. 물론 공존의 시대도 맞고 영의 시대도 맞아요. 공존의 시대는 각 나라의 국가는 있지만은, 국경선은 있지만 서로 윈윈하는 해야 먹고 사는 사회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리스크 관리 시대가 핵심적인 게 뭐냐? 내 기업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얘기했죠. 소 잃고 외양권 고친다. 소 잃기 전에 외양권을 잘 고쳐놓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네네.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보안, 해킹 이런 거 얼마나 허술합니까? 그런 것들이 다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미국에는 CSO라고 보안 책임 관리자라는 직업이 있는데 연봉 한 6억 대입니다. 9.11 테러 사태 일어나고 나서 CSO가 모자라서 난리예요 지금. 그만큼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경제가 지금 이제 더구나 코로나 관계로 경제가 많이 악화되어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악화되어 있어요. 경제가 악화될수록 사건은 많다. 많아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많기 때문에 이 직업은 더 활성화된다. 그거로 21세기 블루오션이라는 말이 맞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웬만한 일은 이제 AI가 등장해서 이제 고용이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도 탐정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는 AI하고 좀 다릅니다. 네네. 왜냐하면 변호사들은 업무가 줄어들어요. 네네. 사건이 딱 들어오면 AI를 잡아버리면 그렇죠. 이건 성, 패, 네. 딱 달라지거든. 네. 패가 가까운데 이거 소송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우리는 그런 게 없죠. 네. 우리는 실제 현장에 가가지고 사실 그대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AI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젊은이들이 또 일자리를 이쪽에서 많이 창출해서 많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당연하죠. 네. 근데 회장님 그 얘기 뭐 쭉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항상 그 인터뷰 말미에 보면 모든 출연자분들의 삶의 철학을 좀 물어보는 면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켜온 삶의 원칙이나 신념이 있으면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제 집안 대대로 네. 유방유비 집안입니다. 네. 항상 시와 연풍,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죠. 그리고 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은 하나의 꿈과 보람된 일은 하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많이 먹고 많이 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 신념이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고향이 함양군 안이면인데 안이가 또 선비들의 유배지예요. 항상 임금님한테 옳은 소리 하다가 쫓겨난 데가 안인입니다. 옛날에 안음이었죠. 거기가 최근에 제가 찾아낸 게 있는데 270년 전에 살인사건을 하나 찾아냈어요. 어쨌든 연안 박지훈에게 현감했던데 거기에서 도는 말이 있습니다. 안이 죽은 송장 하나가 거창 한 사람 두 사람을 이긴다. 그게 뭐냐면 정도와 선비 정신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항상 제 철학은 정도고 욕심내지 말자. 오직 했으면 저도 배가 부르고 살이 쪘었거든요. 욕심내지 말자 하니까 최근에 제가 밥을 먹으면은 어느 정도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요. 한 숟가락 욕심내 더 먹잖아요. 진짜 배탈 나요. 9% 배탈이 나요. 어쨌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떤 욕심을 내지 않고 정도로 가다 보면은 좋은 어떤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물론 저도 제가 살아오면서 아직 풍족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는 풍족했죠.
모순도 두 분이 계셨고, 그래서 제가 취업할 생각이 없었는데, 앞으로, 제가 살아온, 제 자식한테도 그렇게 했어요. 아들이 3,900명 장교 생도생 중에서 1등을 했거든요. 1등 했는데, 그것도 제가 요만큼이라도 손도 못 대게 해요. 스스로. 아버지의 피를 담아서. 스스로 해결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 살아가면서 군은, 전자 이야기했지만, 쉽게 사는 일은 일이 아니고, 쉽게 사는 공부는 공부가 아니다. 네. 스스로 찾아서 가자. 그게 제 철학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탐정중앙회 회장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탐정을 한국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어떤 역사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경찰, 군, 검찰, 국정원 수사기관 출신들 또는 일반인들도 탐정의 어떤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서 조금 더 새로운 기술이나 학문을 받아들이고 또 국민들이 또 의뢰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진실 규명을 하고 의뢰인을 철저히 보호해야 되는 그런 법률도 정비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윤리관도 갖춰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에 탐정이 잘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회장님과 인터뷰를 참 나눈 걸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콘텐츠로 구독자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